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49번째 이야기. 춘계 진지버스공사. 3. 진지버스공사. 1982년 춘계 진지버스공사를 위해 4월 24일 토요일 밤 9시에 자대를 출발한 우리는 개골령을 넘어 4월 25일 06시 인제 합강어귀의 진지 아래에 있는 17연대 공용화기의 사격장 옆에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 어려운 행군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사가 심한 개골령을 넘고 굵은 자갈이 많은 남북리 산길을 걷는 것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졸음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야간 행군은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 이른 시간에 집결지에 도착하여 각 중대별로 수경지를 배정받아 텐트를 치면서 그 사이 추진되어 온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텐트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우리 생각에 오늘 하루는 그렇게 쉬고 내일부터 진지보스 공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었고 밤새 행군을 했기 때문에 취침과 정비로 하루쯤 쉬고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 모두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전 동안만 취침을 하고 오후부터 진지보스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상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들 입에서 불평 불만이 쏟아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불평이나 불만이 어떠한 상황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전 동안 취침을 하고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단독군장에 판초오이만 둘둘 말아 한띠에 결속하고 소총을 각개로 등에 건 다음 삽과 단가 등 작업도구를 들고 진지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대의 진지는 인제 쪽으로 돌출된 한석산 줄기 중 가장 높은 능선이었습니다. 덕산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 9중대부터 시작하여 10중대와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대대시피가 있고 우리 11중대는 대대시피를 지나 능선을 따라 한석산 정상 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해발 700에서 800m 정도 되는 산악지대로 진지로 오르는 길은 60에서 70도 되는 급경사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풀뿌리 나무뿌리를 잡고 기어올라야 하는 곳도 있을 정도여서 어젯밤 야간 행군의 노독이 풀리지 않은 우리들에게 진지에 오르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으로 진지에 와보는 1, 2등병들에게는 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행로였습니다. 졸병들은 경험도 적은데다가 고참들은 단독 군장에 빈몸으로 올라가지만 졸병들은 삽과 단가 등을 몇 개씩 들고 끙끙대며 올라가야 하니 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거나 지쳐서 헐떡이면 고참들은 소총 개머리판으로 등짝을 떠밀며 빨리 올라가라고 호령을 해대니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나도 이제는 상병이고 소대 내 몇 번째 안 가는 고참축에 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동기들 위로는 양아무개 병장, 김아무개 병장과 서아무개 병장, 그리고 내사수 최상병과 총이분대 김아무개 상병 등 분대장들을 제외하고는 선임병들은 5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기가 3명, 우리 아래로는 10여 명의 후임병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동기들도 고참이 되었다고 걸핏하면 후임병들을 다그치고 닥달을 했습니다. 눈짓만 해도 일병들이 알아서 이등병들을 다루고 시킬 정도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으르렁대며 졸병들을 윽박지르는 것을 보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을 생각했습니다. 수경지에서 우리 중대 진지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 중대 진지는 바위가 많은 악산이었고 그 산의 8에서 9부 능선을 따라 교통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간에 소총수들의 방어 참호와 소대 지휘 벙커와
기관총을 위한 벙커가 축성되어 있었습니다. 수경지에서 가장 가까운 쪽부터 3소대, 그 다음 2소대, 중대 CP, 그리고 1소대 진지가 위치했고 우리 화기소대 담당 구역은 가장 먼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장 가까운 3소대 지역 진지로 갔습니다. 이번 진지보수 공사는 각 소대별로 따로 하지 않고 모든 중대원들이 한 지역에 투입되어 한꺼번에 그 진지를 보수하고 다음 날은 또 다른 소대 진지를 보수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중대장과 간부들이 작업을 관리 감독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지난해 진지보수 공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통호 등이 무너진 곳이 많아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도착한 3소대 지역 교통호부터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쌓인 낙엽과 무너져 내린 흙과 돌무더기들이 만만치 않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구역을 나눠 투입되어 낙엽을 걷어내고 무너진 곳은 돌과 흙으로 다시 쌓고 개인 참호 아래 파놓은 수류탄 방지구들을 청소하고 다시 깊이 팠습니다. 벙커 안도 깨끗이 청소하고 주변 위장도 살피고 정비를 했습니다. 4월의 한낮은 여름 못지않게 더웠고 작업까지 하려니 목이 말랐습니다. 수통에 담아온 물은 금세 다 마셨는데 산꼭대기라 물을 뜰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고참 중 한 명이 대대 CP를 지나서 조금 가면 물이 나오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위산 꼭대기에 무슨 물이 나오겠는가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는 체질인 나는 목이 자꾸 말라 참기 어려워 속는 셈치고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분대원들의 수통 서너 개를 챙겨들고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따라서 한참을 갔습니다. 대대 CP는 우리 중대 진지가 시작되는 지점에 가장 높은 곳 8분 흥선쯤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10여 분을 가니 대대 CP가 나오고 그곳을 돌아 산자락 곁으로 난 길을 따라가니 정말 그곳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약간 계곡 같은 지형의 바위산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습기를 머금은 검은 흙이 펼쳐져 있고 온갖 풀들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중앙에 물이 솟아나는 손바닥만한 옹달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이 700여 미터 고지의 바위산 꼭대기까지 물을 밀어올려 솟아나게 하는 자연의 위력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주변 풍경으로 보아 이곳은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서너 명의 전우들이 와서 물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솟아나는 물은 그 양이 많지 않아 쉽사리 뜰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겨우 수통 2여 개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빨리 가서 소대원들 목을 축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쟁걸음으로 돌아와 전우들에게 말하니 모두들 신기해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 뒤로 이 우물은 우리들에게 요긴한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